오후장의 기회를 포착해보는 정오의 고래사냥 시간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MTNW 공명 정지우 어드바이저와 함께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들 리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달이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특히나 또 반도체 종목들 리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오늘 꽤나 있거든요. 첫 번째로 프로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수 급소를 정확하게 예견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2만 원대 자사주 매입 말씀 주시면서 반도체 핵심 장비 종목이다. 프로텍 지난주에 7만 원대 돌파를 성공했고요. 오늘도 그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예, 프로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지금은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한 장비 업체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자사주 매입이 200억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큰 랠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TSMC가 탐낼 만한 패키징 장비를 개발했다. 전 세계 최초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업종 자체가 완전 꼭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지금 2023년도 6월 달에 여기서 살짝 조정받고 나서 첫 상승세가 쭉 이어지다가 2023년도 7월 달에도 한번 눌러주고 나서 재차 강세봉 나오고 지금 오늘 일봉상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잖아요. 중기는 21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21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텍 21선 매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이펙트도 AS 리뷰 받아볼게요. 반도체 패키징 관련 종목이고 6월 15일 이 시간에 추천 종목, 주요 종목으로 좀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자, 3,200원이었던 주가가 단숨에 4,755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5일선을 잘 지지받으면서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이펙트는 상승 룸 더 열어두고 볼까요? 네, 에이펙트 같은 경우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가 지금 721선을 이제 막 뚫었죠. 그리고 나서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아직까지 기관들의 수급 대량 매도가 나오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최대 주주가 3자 배정 유무상 증자를 해놓고 나서 자사주 매입까지 들어온 기업이거든요. 지금 720원 돌파했다는 건 아직 주가가 꼭대기 아닙니다. 월봉상 이제 적산병이 나오면서 장기 60개월 이평선까지 돌파하면서 다음 달에 MACD가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컨대 후공정 패키징이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은 후공정 패키징이 조금 더 집중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네요. 태성도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성 주가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정말 강합니다. 목요일에 상한가 도달 성공했고 이틀 연속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자, 이 자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태성 같은 경우는요. 경고 종목 지금 이 지정 예고에 들어갔어요. 과열 종목 지정 예고에도 들어갔고요. 그런데도 오늘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도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건 굉장히 강한 패턴이거든요. 이 월봉 차트를 보면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을 이제 뚫어버리면 이제 월봉상 적산변과 함께 MACD가 다음 달에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런 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했으면 3,000원대 부근, 2,900원대가 중장기 지지권이거든요. 단기 등락 감소한 상태에서 월봉상 최고점이 6,000원대였죠. 공장 증축 완료됐고요. 주포 매집 끝났기 때문에 6,000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관점에서요.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중장기 관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폴라리스 오피스도 리뷰 들어볼게요. 자, 6월 중순 이 시간에 정오의 고래사냥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구간 상한가 시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현재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 정말 기다려왔던 순간인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리뷰 들어볼게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3월 달부터 해서 5월 달에 좀 강추를 해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서 플랫폼, AI 쪽의 문서 플랫폼의 지배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최대 주주가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만약에 오늘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그 고점을 오늘 돌파하고 있거든요. 돌파를 하게 되면 본격적인 신고가에 초점 맞추면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접어줬기 때문에
단기 조정,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21선 돌파할 때가 단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기는 20개월 이평선 돌파할 때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3월달, 2월달 때가 매수 급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늘 상한가 가능성도 있는 만큼 중기는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역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3,800원대, 3,7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3,800원대 이탈 여부 체크하자라고 하셨고 오늘 상한가 시도가 나오는 만큼 추가 반등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B솔루션까지 리뷰 들어볼게요. OLED 패널 쪽으로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최근에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최고가 구간에서 살짝 내려와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 HB솔루션은 OLED 쪽도 있지만 반도체 쪽의 난제를 해결한 계측 장비를 삼성 쪽에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부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세계 최초 잉크젯 프린팅 장비를 개발했기 때문에 재료가 어마무시하죠. 지금 제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역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 업체들 중에요. 한미반도체, 프로텍, 이 HB솔루션까지도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자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들어왔어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고 5배 가까이 날아가는 기업물투였죠. 하반기 9월 달부터 재료가 몰려있기 때문에 역시 무상증자를 받으신 분들은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리시면서 강홀딩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721선 이제 돌파 지지받고 이제 상승 위주로 다시 전환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전혀 과일권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종목들 리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깐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시장은 조정을 조금 늘렸습니다. 0.4%대 약보합, 코스닥은 여전히 900선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899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다만 매수가 집중되는 테마로 본다면 건설 쪽, 철강 쪽 같은 전통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 오늘장 주요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AI 반도체 앞으로 가장 핵심적인 될 만한 그래도 국내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죠. 외인들의 가장 산 종목이 뭘까요? 예, 국내에서 삼성전자죠. 가장 대량 매집이 이뤄진 만큼 21선 이제 돌파가 이뤄지고 있고요. 월봉상 이제 20개월 이평선 돌파가 이뤄진 만큼 이번 달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2016년도 8월 달 때 위치랑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DDR5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 파운드리 모멘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3나노 파운드리 수율 TSMC를 넘어섰다는 언론 보도가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나노 수율을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파운드리 수혜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코아시아부터 시작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대표적인 이제 삼성전자 이 반도체 AI 반도체 기업으로 외인들 수급 동향 꾸준하게 체크해 나가면서 9만 전자 이상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와이팜을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와이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장기 20개월 이평선 초돌파하는 국면이거든요. 다음 주에는 뭐가 있죠?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리기 시작을 하죠. 삼성전자의 폴더블폰뿐만이 아니고 갤럭시 S24 같은 앞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도 이제 증폭 모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LG전자 쪽에도 자동차 사업부에 증폭 모드를 지금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 폴더블폰 이게 투트랙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런 기업들이 폴더블폰 대장주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거든요. 이미 자사주 매입이 7,300원대에서 142억이 매집이 이뤄진 만큼 올해 7,000원대까지도 상승세를 열어두고 역시 저가 매수기를 오늘도 거래 없이 흔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저가 매수 관점에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가장 월봉 차트가 이쁜 종목이 와이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와이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 업종 내에서 또 핵심주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네페스와 같이 3D 패키징 기술, 이 국제과제를 이미 5년 전부터 기술 개발을 하고 올해부터 끝난 기업이 이 PMT거든요. 앞으로 3D 쪽의 패키징 쪽에 핵심 소재 쪽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이 PMT, 이 프로카드 전문 업체 중에서 전 세계 한 4위 정도 지금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달 역시 20개월 평선 초돌파와 함께 프로텍이 자그마치 3년 동안 5,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꾸준하게 장내 매수를 통해서 수십억의 지분을 확보한 만큼 이 PMT 같은 기업들도 올해부터 상당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721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에 초점 맞춰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단기 매수권은 약간 지난 상태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721선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저가 매수 관점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어로를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네페스를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술 개발한 패키징 기술 개발을 이뤄낸 기업이에요. 이 미국 쪽에서도 전 세계 10대 패키징 기술 개발의 기술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데요. 무엇보다 이 네페스가 삼성전자도 해내지 못한 기술을 확보했다. 올해 삼성전자가 4분기부터 갤럭시 S24에 이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을 적용시킨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단계 진보한 기술을 네페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정철이 이제 이 삼성전자 종합연구원 소장으로 있으셨던 분이 이 네페스 이제 회장님으로 오셨죠. 무엇보다 자사주 매입이 28,000원대에서 9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만큼 이 회사 세계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 아직까지 대만 TSMC도 해내지 못했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작년도 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3D 패키징 기술 개발이 국제과제가 끝난 상태에서 앞으로 심내 기술까지도 정부 국제과제에 선정이 된 만큼 역시 네페스는 장기 20개월 평선 이번 달 첫 돌파와 함께 앞으로 후공정 패키징 기술 업체 중에선 글로벌 기업이 될 만한 기업을 꼽는다. 네페스 말고는 국내 사실상 전무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술을 확보하고 시설 투자가 끝난 상태에서 올해 반도체 특화단지에 이 네페스가 지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기숙사도 내년도에면 증설이 완공이 될 예정이죠.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상태에서 장기 20개월 평선 돌파하는 만큼 중장기는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장 반도체 중에서 중요한 업종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컨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페스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리뷰에서도 그렇고 오늘장 주요 종목에서도 패키징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무료 공개 방송 오늘 저녁 8시에 있으십니다. 어떤 말씀 담아주실까요? 연간 베스트 대상 2연패를 석권했는데요. 상반기에도 지금 전체 베스트를 달성을 했고요. 이제 주제 반도체 시대가 왔습니다. 제 별명이 정반도인데요. 왜 정반도일까요? 연초부터 바닥권에 있는 AI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부터 AD 테크놀로지, 쿠아샤 같은 기업들을 바닥에서 다 꼽아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패키징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에이펙트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페스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 별명이 정반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더 갈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 정지우 어드바이저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